나는 그날 시동생과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그날, 단둘이 남았다. 나는 44살 평범한 가정주부다. 결혼한 지 15년, 남편과의 관계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닌 동거인에 가까웠다. 서로 말수는 줄었고, 함께 있어도 휴대폰만 바라보는 사이, 정이 식었다기보다 애써 무뎌진 듯한 감정. 그런 내 일상에 뜻밖의 상황 하나가 들어왔다. 시댁 행사, 남편은 급한 출장으로 하루 먼저 떠났고 나는 홀로 남아 정리할 일이 남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동생이 돌아왔다. 남편보다 6살 어린 평소엔 무뚝뚝하지만 말수가 적고 눈빛이 부드러운 사람. 형수님, 아직 안 가셨어요? 그냥 좀 쉬다 가려고요. 낯설지는 않은 사이지만 단둘이 남겨진 적은 처음이었다. 거실의 조용함,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묘하게 낯설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한 남자와 단둘이 있는 것이 이토록 긴장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시동생과 나는 그날 저녁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았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누구도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다. 말이 오가지 않아도 공간 안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무언가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아 억지로 물었다. 요즘 회사는 어때요? 그냥 그렇죠. 형수님은 잘 지내세요? 그 말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형수님은 잘 지내세요? 평범한 인사에 왜 이렇게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은 걸까? 그는 내 얼굴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만히 바라봤다. 그 시선에서 어떤 감정도 익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남편은 이런 식으로 나를 보지 않았다. 심지어 신혼 때도 이렇게 깊고 조용한 눈빛은 한 번도 나를 향한 적이 없었다. 나는 괜히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시선을 피했다. 손톱을 쥐고 있던 커피잔에 괜히 힘을 줬다. 그는 말했다. 형수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응, 조금. 그 한마디에도 이상하게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이건 기분 탓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무감각하게 살아온 걸까?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인다는 감각. 그날의 대화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오랜만이었다. 누군가의 눈 안에서 여자로 존재하는 느낌. 시동생은 특별히 다정한 말을 한 것도 부드러운 제스처를 보인 것도 아니었다. 그저 말할 때마다 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고 질문 하나에도 진심을 담은 듯했다. 결혼 후 나는 점점 무색해져 갔다. 남편의 관심은 아이와 회사로 옮겨졌고 나는 점점 가사와 역할만 남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당연한 존재라는 건 참 잔인하다. 어떤 말도 기대하지 않고 어떤 설렘도 일어나지 않으며 그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런 나에게 그날 시동생의 조용한 응시 하나가 깊게 파고들었다. 형수님, 요즘 책 같은 거 보세요? 응? 거의 안 봐. 요즘은 그냥 피곤해서. 형수님은 뭔가 조용한 책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설렜다. 나에 대해 상상해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사람. 순간 나는 위험한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더라면 어땠을까?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스스로가 너무 낯설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길어졌다. 저녁은 간단히 해결했다. 남은 반찬을 꺼내고 따뜻한 국을 데웠다. 많이 못 챙겨서 미안하네. 아니요. 형수님 요리 진짜 맛있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웃었다. 내 요리를 맛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참 오랜만이었다. 식사 후 그는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혼자 하시지 말아요. 나 이런 거 잘해요. 아니야. 그냥 두면 돼. 형도 안 계시는데 같이 하면 되죠. 우리는 좁은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섰다. 말없이 물 흐르는 소리, 조심스레 닿는 팔과 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시간은 늦어졌다. 나는 돌아가라 말하려다 그가 술 한 병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형수님, 한 잔만 할래요? 오늘따라 술 마시고 싶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둘이 남겨진 저녁. 술, 조용한 거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 이 모든 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마음이 스스로 만든 장면이었을까? 어디까지가 선일까? 술은 금세 한 병이 비워졌다.
많이 마신 건 아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조금은 붉어진 얼굴이었다. 형수님은 형이랑 사이 괜찮으세요? 그의 물음이 느닷없었다. 하지만 나는 거짓말하지 못했다. 요즘은 그냥 서로 말이 별로 없지. 어쩌면 정보다 책임으로 사는지도 모르겠어.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은 충분히 사랑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지금껏 누구에게도 들은 적 없는 말. 아니, 한 번쯤 듣고 싶었던 말. 나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공기는 이미 선을 넘고 있었다. 손끝 하나, 시선 하나, 말 없는 침묵 속에서도 온몸으로 느껴지는 감정의 진동. 나는 생각했다. 지금 이 감정은 잘못된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 참아온 나의 외침일까? 하지만 그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다. 단지 가슴이 뛰었다.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나 조용하다. 거실은 조용했다. TV는 꺼졌고 창밖은 어두웠다. 시동생은 바닥에 앉아 술잔을 들고 있었고 나는 소파에 반쯤 기댄 채 그를 바라보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공간은 더 가까워졌다. 그의 손이 소파 위에 놓인 내 손에 가까워졌다. 형수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절하지도 끌어당기지도 않았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경계 위에 서 있었다. 무언가를 넘는다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지만 쉽게 발을 뗄 수도 없었다. 무너지는 순간은 항상 그렇다. 크게 울리지 않는다. 그저 천천히 가라앉듯 스며든다. 내 안에서 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죄책감, 설렘,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지독한 목마름 같은 감정. 오래 참고 살아온 감정들이 그날 밤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내가 나를 잃기 시작한 밤, 그가 내게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 사이엔 단 몇 뼘의 공기만이 있었다. 그 공기조차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내 심장은 뛰고 있었고 목소리는 말라붙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형수님, 지금 멈추고 싶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을 감았다. 그건 허락이었고 동시에 저항이었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까지 전해졌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정은 언어보다 빠르게 흘렀고 그 흐름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날 밤 나는 나를 잃었다. 혹은 내가 나였던 순간을 되찾은 것일지도 모른다. 도덕이, 가족이, 관계가 나를 말리려 했지만 내 몸과 마음은 너무 오래 목말라 있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햇살은 창문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주방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옷은 입고 있었고 그는 이미 거실에서 나가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서 더 어색했다. 우린 서로 그 밤의 공기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 잘 쉬셨어요? 한마디를 남기고 짐을 챙겨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순간 현실이 돌아왔다. 나는 무엇을 한 걸까? 혹은 무엇을 하려 했던 걸까? 그 밤은 우리 둘 다 지워야 할 기억이었을까? 간직해야 할 진심이었을까? 그 후 우린 아무 일도 없던 듯 지냈다. 며칠 후 남편이 돌아왔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를 맞이했다. 표정도 목소리도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내 안엔 아주 조용한 균열이 생겨 있었다. 그날 이후 시동생과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냈다. 가끔 가족 모임에서 마주치면 눈빛이 아주 짧게 스치고 바로 피했다. 그건 우리 둘만 아는 아주 작고 조용한 비밀이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날은 기억 저편으로 밀려났지만 문득문득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는 기억으로 남았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됐다. 무너짐 속에서도 나는 무엇인가를 얻었다. 그건 이해받고 싶었던 갈망, 여자로서의 존재감,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이었다. 그 감정을 통해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외면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날이 죄였는지, 일탈이었는지, 아니면 외로움의 응급처치였는지 지금도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나는 내 삶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 내가 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로 필요한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제는 누구를 탓하지 않는다. 남편도, 시동생도, 나 자신도. 그저 그날은 내가 다시 나라는 사람을 발견한 날이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감정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외로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마음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